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의 디지털 연구소 크리스리입니다. 투이 컨설팅 디지털 전략 사업본부의 안찬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네. 일가견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일가견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앞으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커런시가 엄청 많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화폐에 대한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EH 카가 얘기했나요? EH EH카라고 그 철학자가 있는 것 같은데. 철학자 이름이 EH카. 저 발음을 다시 제대로 한번. 미국식으로 하면 EH 카. car. EH car 처음 들어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오케이. EH car님이 말씀하신 역사에 기반한 미래의 예측. 네네. 맞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비정상 회담을 보다가 제일 처음 나온 그 문자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조승현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토판에다가 적었대요. 이제 옆집 누구에게 돼지를 빌렸으니 다음 해 보리 몇 포대로 갚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은 그 점토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화폐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거래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최초의 화폐가 필요했던 이유는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거래를 위한 매개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화폐의 중요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 이상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화폐의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디지털 화폐는 이 화폐라 했을 때는 뭔가 그것에 맞춰가지고 backing-되는 보장된 금이라든가 뭔가가 그 화폐를 보장해주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디지털 화폐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다 물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미래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부가 주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 해가지고 암호화폐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그 NFT, 그 Non-Fungible Token이라 해가지고 이제 토큰은 토큰인데 딱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잖아요. 그게 이제 고유의 코드를 심어가지고 그 NFT가 막 수백억에 팔리기도 하고. 잠깐만요. NFT가 뭔지 모르겠는데 NFT와 함께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디지털 커런시에서 정부가 지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와 디지털 커런시는 약간 구분을 지으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희 투이 컨설팅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거를 도대체 이제 보통 화폐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발급을 해가지고 시장 경제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이제 화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화폐는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찍어낼 것인가, 그 모니터리 폴리시라든지 그 이자율, 그렇죠. 이자율이라든지, 아무튼 시장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관점에서 화폐가 적용을 하는데, 암호화폐는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쓰이는 것보다도 투자의 관점에서 되게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랜섬 바이러스를 걸려봤거든요, 한번.
비트코인으로 달라더라고요. 들었어요? 해커가. 네. 보냈어요? 안 보냈습니다. 너무 그냥 날렸어요, 그냥? 네.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 간에 네. 이것도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앙은행이 지금 한국이나 네. 뭐 미국이나 이런 곳은 민주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뭐 그런 국가들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학대, 네. 국민을 학대하고 있는 그러한 정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화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꼭 중앙에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제 지금 중앙 정부가 잘 물가 조정을 잘 못하고 있거나 그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정부라든지 그런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뭐 쓴다든지 뭐 그런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암호화폐도 실물 자산으로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취지는 되게 좋다.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디지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서도 뭐 계좌 이체라든가 뭐 이체 뭐 지불하고 막 이런 거 다 디지털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커런시 안에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물론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은 그런 누군가가 뭐 은행이라든가 뭐 금융결제원 이런 곳에 기대지 않고 중앙에서 그거를 책임져주는 주체가 없어도 실제 돈이 갖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암호화폐다라고 정의를 해보면은 어떨까요? 우리 대화에서. 그렇죠. 되게 좋은 취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게 실물 경제로서 이게 뭔가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이걸로 암호화폐로 내가 생활을 영위하려면 화폐의 가치가 어느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가치가 좀 일정하게 흘러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가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때 내일 과연 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약에 진짜 그 실제 생활에서 쓰인다고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게 쓰인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제가 꼭 중앙정부가 컨트롤 안 해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안정화가 되면 좀 쓰이면 좋겠다. 그 시장경제주의자라든지 뭐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니라는 걸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에 암호화폐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부족한 점이 많다가 제 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안정적 가격 변동도 하나의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제 결제 시간. 그렇죠. 우리가 카드 썼을 때는 바로 결제가 되는데 암호화폐는 결제를 해도 시간도 더 걸리고 그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그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발언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저기 링크 아래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화폐에 비해서 느리고 비싸고 확장성이 부족하고 사용자 경험도 덜 좋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격 변동이 크고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점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 일반 화폐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많은데 딱 한 가지 갖고 있는 장점이라 하면은 검열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유일한 하지만 너무나 핵심인 요소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화폐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화폐로서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지금 갑자기 확 바꿀 거다라는 취지보다는 세상에 이러한 기술이 생기고 지금 변화는 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영 씨가 가지고 온 주제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그렇죠. 이게 언제적 일이죠? 지금 벌써 한 수개월 된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뭐 알리페이, 그 다음에 위챗페이인가? 그 텐센트하고 엔티그룹에서 지금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좀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페이먼트 시스템을. 근데 암호화폐가 아닌? 네, 암호화폐가 아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디지털 커런시. 네, 디지털 커런시인데 중국 이제 중앙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중국 위안화를 이제 거기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랜덤하게 약 200위안 정도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만요. 한국 원화로 얼마 정도 되죠? 34,052원이라고 지금 나오네요. 34,052원을 누구한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전 국민? 전 국민이 아니고 랜덤하게 선정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서 이제 시범적으로 써보게끔 했대요. 디지털? 디지털 화폐를. 그래서 뭐 이제 생필품도 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중국이 참 재밌는 게 수천 년 전에는 이제 다 동전을 쓸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종이 화폐를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돈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당장 우리 은행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만 거기는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QR도 되고, QR도 되고, NFC 방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종이 화폐가 더 이상 아닌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랑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완전, 아까 전 암호화폐는 검열에 대해서 완전 프리하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든,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갬블링을 하는지 완전 진짜 트래킹이 된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토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커런시와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위안화를 디지털화하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성질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오늘 토크의 주제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는 중앙은행에서 모든 거래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은 캐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카지노 가서 쓰면은 얼마 썼는지 알고 한마디로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것의 개념 안에는 내가 사생활로 지키고 싶은 건 지켜져야 하는데 나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다 공개가 되는 적어도 중앙은행한테는 공개가 된다라면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사회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찬영님께서 NFT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열정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NFT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NFT가 무엇의 약자인가요? Non-fungible token?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Non-fungible token.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하나다 그러면은 찬영님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하나와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하나가 똑같은 우리가 서로 바꿔치기 해도
같은 비트코인이지만 네. NFT의 경우에는 찬현 씨가 갖고 있는 NFT가 제가 갖고 있는 NFT랑 구분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네. 바꿔치기 하면은 마치 상품을 갖고 있는 물건을 바꿔치기 한 모습이 되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맞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이 NFT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뭔가 예술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음악에도 해당이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뭔가 자산으로서의 그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토큰이다라는 점이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만의 것,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점점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도 우리가 나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이랄까? 그런 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런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고 나에 맞춘 좀 다른 얘기로 돌아가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대량 생산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포드나 이런 자동차들도 되게 다 천편일률적인 그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그 상품에 맞춰 가지고 쓰는 거지 그 상품이 나를 위해서 나타난 게 없었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됐다. 커스터마이징이 안 됐는데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로 지나오면서 개인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 맞춤형, 초개인화, 마이 데이터화. 그렇죠. 마이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좀 약간 과소평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 핵심이다라고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진짜 이 우주에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베이스로 돼서 모든 게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일성이 반영되는 디지털 화폐의 진화. 네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는 저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제는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스타트업 중에서도 Y 컴비네이터. Y 컴비네이터? 모르시나요? 그건 뭔가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해외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눈여겨는 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차영 씨 스타트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표님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너무 남의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낼 때 막 서로 막 이러고 떠들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